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무덥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름이니까 더운 거니까요. 우리가 또 이겨내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6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표 종목들과 또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의 대표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증시에 좀 하락 영향을 좀 끼쳤고요. 그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LG화학이 그 투자 설비의 목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약 2조 가량의 규모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LG화학은 상승, LG에너지 솔루션은 약 4%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혼조세 약 강보와 플러스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반도체와 또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가운데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이후에 재건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온 장 마감까지도 계속적으로 돌고 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죠. 재건 회의를 앞두고 국내 기업의 수혜주들의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재건 산업의 규모가 약 1,152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건 과정 속에서 어느 한 테마만 좀 엮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이전에는 재건 테마다. 그러면 가령 뚜두두두둑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딱 하나만 좀 편성이 돼서 그 관련주들만 좀 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이전과 다른 어떤 패턴들의 모습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워낙 규모가 크고 그 큰 규모의 재건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령 건설기계 또 원전 그다음 또 다수 어떤 테마들이 좀 수혜를 받았는데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모듈러 주택에 기존에 우리 도너리포트에 편입된 SY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최근 바닥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자연과 환경도 있을 거고요. SY는 이미 우리가 5월 중순에 편입한 종목이고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했다면 삼부토건 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삼부토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5월 중순 저점이 1,0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장에 삼부토건을 알렸던 시점은 5월 22일 상한가 첫날인데 그때가 이제 1,100원대였거든요.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3,800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SY도 있지만 또 국보라는 종목도 이미 이전에 5월 중순에 상한가 두 방을 치고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 같은 경우나 SY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종목별 또 건설 중소형주도 있겠죠.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계룡건설, 범양건영, 또 일성건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설기계라든가 건설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또 케이블을 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다양한 테마에서 좀 많이 오늘 돌고 도는 모습 최근에 좀 나왔던 모습이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느냐? 규모가 워낙 크고 그다음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끝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이잖아요. 어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 재건에 참여하는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도 있지만 큰 리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루빨리 이제 전쟁이 종결되길 바랍니다만 분명 정치적인 어떤 이유, 기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전쟁은 좀 더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분명 그렇게 해서 시장은 끝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재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기업들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아간다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분명 재건 쪽은 모멘텀 이번 주에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겠다. 재건 관련 쪽은.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온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삼부토건이라든지 또 우리도 포트에 편입한 SY라든지 분명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첫 5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온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미 따블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거예요. 100%, 200% 그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다시 종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재건 관련주, 전 재건 관련주 좋다라고 분명 말씀드립니다만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만큼 분명히 다시 추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래서 지금 재건 관련주를 좀 접근하실 때는 너무 상승해 있는 종목들을 뒤늦게 추격 혹은 상투를 잡는 매수의 전략보다는 좋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레인지를 짧게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짧게 끊고 나오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신다던가 아니면 추후에 분명히 이 단기적인 사이클이 끝나면 분명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재건 관련주를 접근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재건 관련주를 뒤늦게 보시고 이제라도 해야겠다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봅니다. 5월 중순에도 있었고 지금 벌써 6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분명 이번 주까지는 계속 단기적으로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내에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영향을 저는 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건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시하고 봐야 할 섹터는 또 테마는 맞습니다만 상승하는 가운데 분명히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폭등을 했다라는 점은 꼭 유념하시고 그에 맞는 종목, 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포인트 짚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시장의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서 가겠습니다만 좀 더 중요한 국면과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 노란톡방에 업데이트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서울경제 저 박준혁 노론톡방에 오셔서 시장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 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많이 브리핑은 하진 않을게요. 앞으로도 딱 키포인트만 집어드리고 또 주요한 섹터들 한 번씩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장중이나 또는 분명 시장에 대해서 중요 국면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고 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업로드 계속 투자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 종목 물론 이제 상담은 우리가 이 도너리스탁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또 종목 공략하는 데 있어서 또 종목에 대한 투자 정보에 있어서 제가 뭐 언제든지 문의와 또 답변 그리고 제가 최대한 좋은 정보들을 선별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있는 QR코드 제 카메라로 좀 갖다 대시면 핸드폰 카메라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카메라 저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테니까요.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좀 볼게요. 셀트리온이네요. 바이오 기업의 대표 주자 셀트리온인데 네. 자, 매수가는 16만 7천 원이시고 비중은 10%시네요. 16만 7천 원이면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크게 매수 가격은 뭐 전혀 우려할 건 없는데 엊그제 뭐 최근에 계속 제가 바이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얼마든지 저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5월 중하순경에. 그래서 노란 톡방은 이미 또 차익 실현도 일부 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좀 바이오 쪽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주자들이 좀 더 추가 상승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또 바이오 기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인간은 영원하게 또 건강하게 영원히 건강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제너릭, 우리 이제 과거의 케미칼 이런 제약 회사의 어떤 섹터 내에서 바이오는 사실 2000년 중후반 황모모 박사님을 토대로 테마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테마라고 말했죠. 2000년 중후반부에는. 근데 지금은 어느덧 바이오는 한 섹터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표 기업이 셀트리온, 물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우리 국내 케미컬 제약 회사들도 바이오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어야겠지만 그만큼 돈, 회사의 쩐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내 기업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임상 시험을 거치고 또 그 거치는 과정 속에 기간도 있겠지만 투자 금액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제네릭 사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복사 약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취지우지했다면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제 우리 왕 회장님, 바이오의 왕 회장님,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제 선두를 어찌 보면 새롭게 탄생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또 다시 이제 최근에 4, 5월경에 일선에서 다시 이제 오셨는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의 회사의 제품들 기술력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승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술력, 제품력 충분하다. 실적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하실 거라면 뭐 특정 종목을 제가 뭐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오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바이오 대표 종목들, 가령 셀트리온이라든지. 근데 셀트리온은 또 이게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제품을 생산하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이렇게 이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사실 삼형제가 같이 움직이지만 커플링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등락의 폭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삼형제를 투자를 한다면 이 세 종목을 다 사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할 투자고요. 셀트리온을 하시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에 즉슨 어차피 세 종목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데 그중에 지주사의 역할, 어찌 보면 중심의 역할을 하는 셀트리온이 있고 다만 분명히 상승을 하면 물론 하락을 하면 다 같이 빠지고 상승을 하면 다 같이 상승하는데 그 가운데 이왕이면 나는 변동폭을 좀 더 누리겠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가야죠. 변동성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가겠다 셀트리온 또는 변동 하락할 때 많이 빠지더라도 상승할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택하겠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가는 게 낫겠고요. 헬스케어는 나쁘다가 아니라 좀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라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셀트리온이나 차라리 셀트리온 제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뿐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또 많은 바이오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표 종목들을 지금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소외되고 갈 듯 말 듯 하고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 또 바이오 섹터에 차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의 차례가 오기 전에 좀 일부의 자금으로 이렇게 바이오 대표 종목들을 투자하시고 그러다가 바이오 기업의 수급이 들어오면 뭐 셀트리온 외 또 바이오 종목들이 치고 갈 거 아닙니까? 뭐 한미약품도 있겠고요, 유한양행도 있겠고 여러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상승을 하면 그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줘야죠.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바이오 대표 종목들은 이렇게 섹터별 순환 돌고 돌 때 좀 아쉽더라도 일부 자금으로 바이오 대표 종목들을 제약 바이오 대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 종목들의 수급이 들고 상승을 하면 오히려 먹고 나오고 그리고 내려오면 하든지 아니면 그 탄력을 이어서 중소형주들이 수급을 바톤을 받는다. 그럼 그때 과감하게 중소형주들을 투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종목마다 개별 이슈 재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틀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16만 7천 원이고 매수가 10%시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 그냥 돈워리 우리 돈워리 스탁의 종목 상담 셀트리온 돈워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제가 찝어드리면 자 차트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종목 잘 나가고 화면 보이시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죠. 요 모습이 내일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플레이실이라면 난 단기 관점이다 라고 하신다면 엊그제의 저점인 약 16만 1,600원인데 약 16만 원 선을 딱 부여잡고 거기서 회복을 못한다. 만약에 미끌려서 그러면 좀 비중을 일부는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끊고 나와서 다시 하단을 노린다던가 그렇게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스윙적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 뭐 크게 큰 문제 없이 그냥 홀딩 이어가시고 다만 깊게 누른다면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얼마든지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 타점도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 맥락을 크게 보신다면 짧게 단기적으로는 16만 원이지만 폭을 넓혀본다면 14만 원, 13, 14만 원대가 있으니까 단기는 16만 원, 그다음에 스윙 이상의 어떤 관점이라면 13, 14만 원까지 하단은 좀 열어놓고 보시고요. 그다음 상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일봉상 우리가 20일 이평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치고 눌리고 5월에 치고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 요 두 지점에 또한 저항을 잡아놓고 본다면 한 17만 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만 원 구간, 17, 8만 원 이렇게 상단을 한번 체크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또 하단은 16만 원 또는 스윙 중장기적으로는 13, 4만 원 이렇게 라인을 잡고 이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한번 받아볼까요? 한국단자. 네. 자, 매수가는 62,900원이시고요. 비중은 좀 20%시네요. 62,900원. 요 정도신 것 같아요. 63,000원이시네. 예. 그러면 지금 딱 지금 매수 가격이요.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뭐 잠시만요. 지금 한 5% 레인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약 5% 하락이신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 3월 27일에 10%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한 날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한국단자가 가격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은 높아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가령 6만 원이다. 6만 원에 1000주의 거래량이다. 그러면 6만 원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보다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거래량, 그러니까 장중에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의 경우는 글쎄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현재가에서 그냥 바로 시장가 매수하면 되지만 매도할 때도 수익이든 손실이든 내가 매도할 때도 내가 매도를 팔 때 나의 물량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매수를.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호가창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물론 이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만 사실 장중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기에는 좀 답답하거나 사고 팔고를 원활하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요. 또 실적 역시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A라는 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업이고 또 실적 잘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지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가가 치고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팔 때도 원활하게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좀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 단자의 주가의 모습은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주봉상에서 주황색 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단타나 혹은 뭐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이슈와 재료, 결국엔 거래량, 수급으로 인해서 빠르게 사고 팔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봉 안에서 좀 분봉과 수급을 보는 게 좋고요. 나는 뭐 단기도 단기지만 좀 스윙적으로, 여차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때는 뭐 일봉은 당연히 봐야 하고요. 주봉과 월봉도 좀 체크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단자는 그래도 가격대가 러프하게 약 6만 원 언저리, 6만 원 초반이나 5만 원 후반, 6만 원 내에서는 큰 어떤 움직임이 최근 이제 22년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설사 앞에 코로나 이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딱 6만 원짜리가 6만 원에서 5만 원 중후반 또 6만 원에서
6만 원 초중반 요 자리가 어찌 보면 이 해당 종목의 맥자리인 것 맥자리로 잡힙니다. 그죠? 맥자리로.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6만 초반이신데 그래서 비중이 좀 이 가는 길 가운데 좀 버겁다 하시면 레인지 5%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손절을 권장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손절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뭐 단타는 무조건 안 됐을 땐 손절해야죠. 그래서 단타의 경우도 상당히 성공률이 저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100% 기법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100%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탄자를 단기적인지 스윙적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단기간 내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지거나 한번 눌렀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유념을 하시고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가는 거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면 지금 비중이 20%시면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얼마냐 또 누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단기 성향이 강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중 업무상 좀 스윙, 좀 기간을 열어놓고 가신 분이 있겠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래량이 좀 적고 움직임이 등락의 폭이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기간적으로 똑같이 스윙적으로 가더라도 여차하면 좀 평소에는 움직임이 없더라도 치고 갈 때는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차라리 좀 더 우량주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좀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 단자만 놓고 본다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시장에 2천 종목이 있고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 이 종목에 너무 국한돼서 이 종목에 너무 비중을 많이 싣고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유튜브에서 또 올리신 종목 보도록 할게요. 범양건영. 오늘 앞서 이제 재건 관련주로 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범양건영도 오늘 좀 거래량 일부 동반하면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5월 중순에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렸었고요. 차트를 자, 매수가 볼까요? 3,320원. 오케이. 비중 15%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재건주 올라오니까 발빠르게 중소형, 건설 중소형주 쪽으로 탑승을 하신 거 아닌가. 오늘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계시니까 올리신 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탑승하신 걸로 보이니까, 앞서 재건 관련주, 뭐라고 그랬죠?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재건 관련주의 캐파 또 재건 관련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재건 플러스 외적으로도 많이 여러 테마가 돌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재건 관련주는 바라볼 수 있겠다. 다만 5월 중순경부터 상승했었던 재건 관련주들의 대장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들이 끝나면 나머지 종목들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훈풍, 순풍 돌고 있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질문 주신 분은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일이든 모레든 뭐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타겟을 한번 본다면 5월 중순 있잖아요. 5월 중순의 윗꼬리 부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오늘 딱 5월 중순의 윗꼬리 부분에서 딱 걸린 모습이잖아요. 그죠? 딱 걸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급선무 치고 올라가야면 약 3,700~800원이 첫 번째 단기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700~8,000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수급,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많이 붙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4,000원을 뚫어준다면 얼마든지 또 4,000 중반 정도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오늘 종목 상담을 하실 분들 중에서 또는 오늘 종목 상담을 안 하시더라도 재건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건주를 공략하실 분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건주는
상당히 시장 이번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재건이 아니라 계속 엮어서 뭐 원전, 건설기계, 또 통신 다양하게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분명 또 거기에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 잘못되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좀 가볍게 사고 팔고 또는 뭐 무겁게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끝맺음을 좀 갖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있는 종목이고요. 알로이스. 자, 알로이스 매수가는 1,732원이시고요. 비중은 12%시고, 뭐 일단은 또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손실 이어서 또 전략을 문의 주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잘 공략하셔가지고 수익 중이신 분들 중에서도 또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1,730원대, 1,700원 초반을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지금 약 1,800원인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챙길 것이냐 그런 어떤 기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고 그러니까 12% 비중이 수익을 챙기셔서 12%인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 12% 비중이고 한 번도 수익 실현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1,724원이시면 분명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12%시고 그러면 차라리 이제 요 날이죠. 기술적으로는 4월 25일 슈팅이 나왔다가 윗골이 단 음봉.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위로 가면 갈수록 좀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서는 뭐 내가 눈 감고 그냥 장기 투자한다. 아 그럼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가격적으로는 약 2,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면 약 1,900원, 2,000원, 2,100원, 뭐 2,200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2,000원 전후에는 상당히 저항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12월도 있겠고요. 앞선 흐름에 12월 달에도 있고 1월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해야 이 가격과 이 물량을 소화해야 새롭게 레벨업 추세 상승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도달하게 되고 근데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독에 왼쪽에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구간대에서 움직임을 보면서 비중 축소, 그러니까 수익 좀 일부 실현해주고 내려오면 다시 또 수익 실현했던 돈으로 다시 매수하고 뭐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올 수익 다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재공략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은 많습니다. 꼭 너무 한 종목에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저는 이왕이면 이제 특정 종목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 자금을 특정 종목에 한번 배팅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짧게 챙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을 줄 때 좀 챙기면서 또 다른 종목도 있다라는 거.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서치해 보시고 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로이스는 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있으니까 좀 분할 매수가 아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도 좀 해주시고 한번 또 추가 상승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분 한번 볼게요. KT 서브마린. 자, 매수가가 6,800원이시고 비중은 10%시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손실 중일 때도 홀딩하고 수익 중일 때도 홀딩하고 그래서 주식이 올라도 걱정이고 주식이 내려가면 더 걱정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수익인데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앞 저항대 주요 라인들도
알로이스 KT 서브마린 좀 소화를 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그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 상승하는 거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매물이지만 아래에 있는 건 지지잖아요. 지지.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지. 물량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없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 거래량 또는 후행성을 가진 보조 지표들도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 같이 올라와요. 그게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또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거래량 그리고 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시간차는 있지만 후행성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KT 서브마린은 흐름은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막 급등도 나오고 막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 좋겠죠. 그거는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텐데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이쁜 어떤 캔들만 봤을 땐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틀은 우상향 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60%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들어와서도 60%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난 얘는 100% 200% 갔는데 난 60%밖에 못 올라왔어. 이 종목은 가령 물론 이제 내 매수가 대비는 20%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기업은 충분히 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슈도 있고 다만 거래량이 그에 따른 주가 상승에 따른 거래량이 좀 받쳐주고 있지 않다. 그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바로 거래량 동반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또는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21년도의 고점 있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혹은 뭐 거래량을 동반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는 한번 살짝 형님 좋았습니다. 똑똑똑 놓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8,000원 중반부터 9,000원 요 사이에는 한번 차익 실현해 가면서 다음 플레이를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무엇을 점검할까요? 핸드폰 한번 보시죠. 핸드폰에서 카메라 한번 여셔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 링크 뜰 겁니다. 터치 클릭하셔가지고 넘어오시고 또 제 박중혁 노란 톡방에 넘어오셔서 서로 또 한 번씩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문자로 주신 문인 종목인데요. 세방전지. 자, 매수가는 95,100원이요. 지금 현재가가 4만 원대인데 상당히 우에서 사셨군요. 자, 매수가는 95,100원, 비중은 20%. 95,000원이면 어디냐? 어딜까요? 여기네요, 여기. 95,200원이시면 작년도 아닌 재작년 21년도 불장에서 내려올 때 사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 사셔가지고 14만 6천 원 수익을 보고 가져왔다기보다는 내려올 때 사시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암묵적인 장투가 되신 것 같습니다. 95,200원이시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방 전지를 문의해 주신 분처럼 다른 투자자분들도 대한민국의 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21년도 우리 불장일 때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털고 못 나온 상황에서 작년 22년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장투를 하게 되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반등장에 나서고 있는데 그 가운데 회복을 빠르게 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이분처럼 21년도에 매수를 하고 그대로 그냥 내려온 거죠. 중간중간에 물 좀 준다던가 혹은 턴할 때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다면 아직도
21년도 불장을 회복 못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직 9만 전자 못 갔잖아요. 그럼 8만 전자, 9만 전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시라면 좀 아쉽고 속상합니다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내 종목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는 그 전에 많이 보시면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 순간에 26,000원, 그러니까 단기간 한 2개월 동안 잠시만요. 26,000원에서 러프하게 14만 6천 원, 40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초반이요. 2020년 초반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도 불장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400~500% 상승한 건 맞아요. 근데 세방전지라는 종목은 어땠습니까? 그 전부터 올라왔고 어찌 보면 단기간에 폭등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만 왜 최근에 내 종목은 2차 전지 그렇게 잘 가는데 또 ESS, 리튬 올라오는데 내 거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올까 이런 이제 아쉬움, 속상함을 가지실 텐데 세방전지뿐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 시대를 주도하는 2020년도는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곽광을 받을 거고 좋을 텐데 모든 종목들이 다 함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가는 가운데 옥석을 가릴 것이고 또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과정 속에 세방전지는 좀 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한번 더 말씀을 체크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우려될 건 없는데 이제 종목이 못 올라오니까 그게 속상한 거잖아요. 그럼 왜 많이 못 올라올 거냐? 한번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결국 주식이라는 건 희망, 꿈, 기대감, 선반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경우 향후 내가 가령 100이라는 걸 했다면 앞으로는 150, 200, 300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컨센서스, 예상치 혹은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주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약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의 경우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어떻게든지 바닥에서 좀 깨우려는 모습을 가지려고 한번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건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비중 20%가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거나 더 많이 사셔야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거죠. 천천히. 근데 지금 그건 아니신 것 같고, 그죠? 어쩌다 보니 95,000원에 매수했고, 어쩌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번 이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 그동안 흘렀던 거 감안하고 같이 그냥 그대로 가셔라. 그래서 이 종목에 더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나머지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만큼 이쪽에서 떨구는 거죠. 가령 내가 세방전지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 400만 원이 손실이 나면 이 종목을 지금 털면 안 되죠. 털면 안 되고 그렇다고 더 매수해서도 안 되고 나머지 돈으로 새로운 종목을 투자해서 5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여기서 50만 원어치 매도,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맞추면서 최대한 여기 물량을 줄여나가는 한번 전략을 펼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후에 궁금한 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대웅이고요. 네. 대웅. 아, 대웅. 예. 네네. 대웅제약이 있고 대웅이 예, 있는데 예. 대웅을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14,200원에 10%인데요. 네네. 이게 전에 무슨 사건 때문에 한번 대웅제약이 많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대웅도 같이 예, 예. 떨어지긴 메디톡스 했는데. 하고 있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잘못 산 거지 아닌가 좀 싸다 싶어서 사긴 샀어요. 네네네. 제가 전에는 이거 보통 뭐 한 2만 원까지 보고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님한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대웅과 대웅제약에서 보통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대웅제약도 크게 지금 변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하실 때 그러니까 대웅 지주사보다 제약을 선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앞으로 제약회사 선택하실 때는 뭐 이게 네네. 대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있고 이제 바이오라고 하지만 뭐 제약회사 중에 그냥 무슨 제약 이 하나만 있으면 그 종목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지주사가 홀딩스 지주사가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하면 이게 같이 가는데 보편적으로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어떤 거래할 때 보편적으로 이 지주사 대주주가 있는 물량을 요걸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네. 정말 분위기가 좋을 때 얘는 많이 가요, 뒤늦게. 분위기가 좋을 때 지주사, 홀딩스 이런 애들이 많이 가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제약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요건 한번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네.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4,200원이시면 저는 지금 이제 오늘 640원 찍었고 요거 한번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팁을 드리면 또 오늘 저점 있죠? 640원. 13,640원을 깨지 아니하는 내일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은 역배열로 하락하고 있지만 주가라는 것은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시 빠질지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웅이라는 종목은 역배열 그동안 하방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수렴을 했죠. 그런데 그 수렴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진 건 맞습니다. 깨진 건 맞기 때문에 주가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하는 거 보는 건 맞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전제 조건은 내일 오늘의 저점인 13,640원이 깨지지 않은 양봉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보유하지 없는 미보유자들이 신규 매수도 노려볼 수 있죠. 손절은 어디를 잡을까요? 13,640원. 이 라인이 깨지면 좀 더 하락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3640 오늘 저점이다라고 하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야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인 회로 기술적인 걸 접근해 본다면 내일 양봉이 나오면 그럼 바로 선생님 매수가 바로 붙어서 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타겟은 일봉상 21선은 만납니다. 21선 여기 있죠. 21선. 주가가 아래에 있는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만나든 주가가 이평선이 위에 있는데 주가가 치고 가서 만나든 주가와 이평선은 반드시 만납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웅은 하락 쪽으로 이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 반등이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때 한번 대응을 하셔서 다음 전략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다시 재공략 하더라도 지금은 어찌 보면 예측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아닌가 싶을 때는 한번 물량을 또 줄여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셨죠? 근데 뭐 나는 장기로 그냥 본다. 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보면 한 12,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물론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12,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거기서 한번 또 뭔가를 꾀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낫겠죠.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 목표 지금 이거는 좀 반등이 오면은
그냥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입장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네? 좀 상승이 오면 그냥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바라보고 반등이 나오면 땡큐 먹고 나오고 먹고 네. 나왔다가 이 종목이 계속 그래도 마음이 걸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관심 종목에 뒀다가 제가 말하는 대로 바닥을 다진다. 그럼 다시 한번 그때 재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바닥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매일 유업. 자, 매일 유업도 방금 대웅이랑 다른 섹터입니다. 대웅은 바이오 제약이고요. 네, 매일 유업은 음료인데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다지는 것 같지만 4월, 5월 바닥을 다지려고 했지만 그 반등을 실패하면서 저점을 깨면서 또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58,200원이시면 뭐 이미 위에서 사셔가지고 내려오셨고 비중은 10%시라 속상하십니다. 속상한데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니까 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건 두 가지시겠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속상하니까 또 어떠한 이슈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 하는 질문도 있으실 테고요.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추가 매수 물타기 해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라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많이 주가는 빠졌지만 시세를 보면 20% 하락인데 우리 국내장이 23년도에 상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는 혹은 이 종목은 올해 와서 오히려 더 빠지고 있으니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단순히 20%만 보면 또 그렇게 큰 거에 빠진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속상하고 힘들지만 홀딩을 해보시고 작년 10월의 저점인 45,700원이 혹시 깨진다면 그 어떤 모습을 갖는지 또 깨지지 않고 돌린다면 차라리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전략을 펼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그냥 관망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터치 그냥 다른 종목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 수익분으로 이 종목을 차라리 떨구는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이 종목 바라보고 있어봐야 혹은 이 종목으로 뭔가를 해법을 찾으려고 해봐야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비우고 다음 흐름으로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힘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럴까 전화가 살짝 끊기셨나 보네요. 문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서 갈게요. 상하프론테크 또 매수가는 34,000원이시고요. 그 다음 비중은 25%시고요. 보자. 매수가 대비 지금 한 10% 안에 레인지잖아요. 뭐 시장이 좋으니까 마이너스 8%, 10%도 속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타라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들고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도 없으실 테고요. 다만 요것을 현재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의 이 문의 주신 분들이 뭐 이래이래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당장 안 가니까 요것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건지 혹은 차라리 이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갈아탈 건지 뭐 그런 어떠한 관점으로 문의를 주신 거 아닐까 또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만약 많으시다면 근데 25%의 비중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비중이 한 종목이 25%면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도 한 종목이 50%, 60% 때론 뭐 우리가 뭐 이제 100% 올인, 풀배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총 공격, 뭐 비중 60, 70%도 얼마든지 저는 배팅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종목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25% 비중이 애매해. 이게 적은 비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중도 아니고, 그죠? 25%면 내가 100이라는 현금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는데 4종목에 투자한다면 한 종목당 25%씩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딱 경계선에 비중을 투자하셨고, 또 매수가는 34,000원이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비중을 늘리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손절을 던져가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일봉상 구름에서 이제 위에 구름이 좀 있습니다만 34,000원에서 35,000원 요 정도에서 걸리면 그때는 이제 파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한번 기다려셨다가 32,000원대만 좀 소화한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요 구간만 소화한다면 금방 선생님 매수가 부분 되거든요. 그때 한번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34,000원도 오기도 전에 좀 약한 모습이 나면 한번 그때 비중을 좀 줄여나간다던가, 한 번에 덜컥 매수, 한 번에 덜컥 매도는 좀 자제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내가 단기 플레이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실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단기 플레이 하려고 했는데 바로 대응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다. 그러면 반성해야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스윙적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힘이 약하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분명 이쪽 관련주로도 수급이 또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홀딩을 하시되,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내가 업무가 많고 장중에 대응이 좀 미흡하신 분들은 슈팅이 나왔다가 계속 이어가면 오히려 천천히 보는 게 득이 되지만, 순간 쳤다가 내려와 버리면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위에 매물이 쌓이니까. 그래서 내가 A라는 종목을 매도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내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힘든 일을 가지고 있다.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좀 일부 물량은 위에다가 촘촘히 혹은 덤성덤성 좀 매도를 러프하게 걸으시고 한번 계속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셨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팁이니까 한번 그렇게 풀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가볼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 코스모화학. 자, 매수가는 72,000원이시고 비중은 10%시네요. 역시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제가 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려가지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이 배터리 관련주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물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죠. 저도 뭐 2차 전지 지금 현재 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안 해도 상관없지만 계속적으로 주시해 볼 만한 섹터고, 주시해야 할 섹터고, 또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너도 나도 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가는 섹터지만 모든 종목이 가는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72,000원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72,000원이시면 20%, 30%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10% 줄었다가 20%. 지금 일봉상에서 이거잖아요. 이 종목도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 이 구름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벌써 이렇게 치고 올라온 애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처럼 이렇게 또 내려온 애도 있을 거예요. 다만 5월 중순 2차 전지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빵빵빵 단기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지금 6월 중순까지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이 강한 종목도 있고 그 반등이 약한 종목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5월 중순에 저점이 훼손이 안 된다면 아직 그 종목은 그래도 살아있다.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5월 중순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면 좋은데 물론 최고점을 탈환해서 가는 거는 둘째 치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또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의 저점만 깨지지 아니한다면 아직 반등세는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그 반등세가 거래량이나 수급 반등세가 힘이 약하다면 종목을 단번에 싹둑은 아니지만 비중을 좀 줄이면서 교체하는 혹은 일부는 가져가더라도 비중이 뭐 많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으시다면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그 종목만큼 좀 떨구고 그러면서 다음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스모화학은 약 65,000원에서 7만 원, 이 자리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단방에 치고 가면 좋은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 구름대가 두터운 데를 치고 가려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혹시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안 가더라도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진 못하는구나. 또 혹시라도 물타기를 할 생각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유념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맞고요. 상승 시 힘이 약하다. 그럼 분할 매도를 한다던가 다른 전략을 꾀하고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요. 만약에 5월 중순에 저점이 깨진다면 대신에 하단 부위는 분명히 이제 또 지지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그 시점에 그 구간이 가면 한번 그때 뭔가를 다음 전략을 펼쳐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마지막 종목이 되겠네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네요. 우리손 F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이응으로 보고 이슈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페타시스가 있고 또 새롭게 분할해서 이슈 스페셜 티케미컬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지금 19,000원 400원이시고 또 비중 20%시니까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라 좋은데 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자, 지금이 신고가인데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수가 19,000원대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엑셀런트하게 또 좋은 가격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19,200원 비중 20%신데 저라면 한번 팔아가면 팔아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간다 못 간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그 누구도 제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잖아요. 신고가인데 목표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고점이 있어야 그 고점에서 혹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앞으로의 모멘텀 혹은 밸류에이션을 체크해서 타겟을 잡을 수 있지만 신고가로 지금 어제가 신고가인데 이거를 제가 목표를 세워드릴 수는 없고 다만 더 치고 단기적인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딱 방법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분할 매도 챙겨가는 거. 또는 3일 이평선. 3일 이평선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3일 이평선이 지지받는다. 그럼 계속 홀딩이고 3일 이평선이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잘라주고 5일 이평을 잡으면 안 되죠.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3일 이평선을 활용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손실 중과 손절 역시도 엄연히 다릅니다. 주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더욱 수익 극대화,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을 만회하시고 또 수익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핸드폰 한번 볼까요? 핸드폰 지금 몇 시입니까? 카메라 한번 여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어서 제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에 오시면 장중에 시황, 평소에는 이제 간략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주요 국면이 포착되면 또 그 부분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종목이죠.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4월 중순부터 지금 6월 중순 약 2달 동안
오픈방 제 이제 노란톡방에 24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단타는 뺐고요. 예, 단타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종목이 있어서 카운팅하기가 너무 어렵고 단타 역시도 앞으로는 카운팅을 해서 매일, 매주, 매월 유일무이한 오픈 하는 방을 한번 꾸려가 볼 테니까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좀 집중해 주시고 다만 업무로 인해서 또 일 때문에 혹은 손이 느려서 혹은 뭐 나 단타는 사양 하시는 분도 있죠.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이후에 또 스윙주로 전략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9시, 10시 시장의 키포인트 그리고 또 점심시간 갖고 오후 2시 이후의 키포인트 가운데 중요한 투자의 정보에 중요한 이슈들, 재료, 종목들을 선별해서 또 올려드리고 또 투자 종목 추천해드리니까 앞으로 또 저 박중혁과 함께 성공 투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 리포트 또 점검해보는 시간과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스탁의 도너리포트 현재 편입한 종목들의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아쉬운 200%였는데 조금 모자란 200%였는데 바로 오늘 228% 상승하는 우리 이제 도너리포트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도너리스탁에서 우리 도너리포트에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브리핑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시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편입을 합니다만 일부 종목의 경우는 좀 더 아래 눌림의 가격이라든지 또 일부 종목의 경우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다시 편성해서 드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종목 선택 편입을 하면 그 다음 날 시가 이하 편입을 합니다만 특별 종목의 경우는 조금 더 눌림을 공략한다던가 또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드리니까 그 부분을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도너리 포트에 추가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Y죠. 오늘 재건주가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가 재건주를 5월 23일 여기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슈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시세 한번 뽑아주고 눌림을 주는데 우리가 편입했던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또 한번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Y라든지 또 도화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죠. 근데 과거라고 하기엔 좀 벌써 과거가 되나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부각을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SY라는 단기적으로 지금 주목받는 종목을 들어갔으니까 한번 후속적으로 아직은 부각받지 못한 종목들 중에 바닥권을 다지는 종목이 있으니
편입해보자 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들어갔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진성 TEC라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차트 안 볼게요. 진성 TEC라는 종목을 제가 도너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노란 톡방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눌림시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안 오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편입 안 한 종목 보내주면 되죠. 뭐 얼마든지 종목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공지사항을 해드리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도너리 스탁 이 시간에 제가 신규 편입 종목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 이하로 공략하는 건 일반적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대 잡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가시면 좋겠고 이 시간은 이 시간대로 또 투자하심에 있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제가 이슈와 재료 점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개월 동안 24종목, 24종목을 제가 오픈방에, 노란 톡방에 추천을 드려서 22종목이 수익 뽑아줬고요. 아직 2종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또 오늘 편입할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종목 내일부터 또 같이 함께 하실 텐데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은 바로 MK전자입니다. 자, MK전자는 역시 엊그제 15일경에 노란 톡방에 언급을 드렸고 이미 당일 빠르게 수익을 또 실현한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봤을 때 딱 눌림을 주고 기술적으로도 5일 이평선 이 구름대 지금 단기적으로 MK전자는 이 구름대가 중요한데 이 구름대도 잘 소화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노란 톡방은 노란 톡방대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난 상황이지만 이제 도너 리포트에도 한번 편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오늘 편입을 했고요. MK전자는 이 과거 2월 14일이죠. 이때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상한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서 챗 GPT도 있고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뭐 본딩 와이어 그리고 솔더볼 본딩 와이어는 1위, 솔더볼에서는 3위에 있던 업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쪽에 엊그제 6월 15일에 엔비디아가 계속 오늘은 좀 반도체가 쉬었지만 광풍을 보이면서 MK전자 역시도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온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2월 14일 있죠. 이 상한가 나오는 날에 이 구간을 크게 그러니까 이제 저점은 한번 살짝 깼어요. 2월 14일의 저점은 12,860원이고 5월 중순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렀을 때에 MK전자의 저점은 12,670원. 살짝 저점은 깼지만 이 상승의 어떤 구르를 타는 요 하단부까지는 깨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단 쪽, 상한가 나왔던 상단 쪽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고 이 상승 쪽 도전하는 가운데 일봉상의 구름대를 안착 소화한다면 이 4월 중순에 상단 쪽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에서 얼마든지 단기적 또는 스윙적으로도 하단과 상단을 열어놓고 기술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가 전기 자동차나 풍력 터미널에 사용이 되는데 그 구리가 4월 19일일 겁니다. 이제 4월 12일 슈팅 이후에 요 날인 것 같아요. 4월 19일에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구리값이 고공행진. 그래서 페루발 공급 대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대창이라든지 뭐 이구 산업이라든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MK전자가 과거에 우리가 이력들 재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즈스탄의 광구구리가 매장량이 84만 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반도체 관련주인데 구리 쪽으로도 얼마든지
투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 스탁의 편입 종목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시장은 무난하다, 좋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가운데 반드시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고 유비무환의 스탠스로 시장을 또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핸드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 한번 드시고요. 카메라 여셔서 제 잘생긴 박중혁의 사진을 찍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하시고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으로 넘어오셔서 함께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너리 스탁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